안녕하세요. 3월 19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꿈꾸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상황이죠. 예. 피 튀기는 그런 세계 금융대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 비치는 거는요. 주식값 폭락과 함께 금값도 폭락하고 있고요. 채권값도 연쇄 폭락 중입니다. 달러가 폭등한다는 것은 다른 국가들 통화 가치도 연쇄 폭락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한마디로 사람들이 돈 되는 거 그냥 닥치는 대로 팔아새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팔아새낄까요? 지금 이걸 팔아새긴다는 거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판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 물려갖고 마진 콜 걸린 사람들을 먼저 팔아새끼고 그럼 메꿔야 하니까 예? 팔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비록 뭐 신용이나 이런 거 안 한다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물린 사람들 물타기 하고 싶겠죠. 물타기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 물타기도 항상 그러니까 언제나 나쁜 게 아니죠. 잘 하면은 약이 되는 거죠. 물타기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식 없던 사람들은 완전히 눈이 돌아가겠죠. 어? 주식은 이럴 때 사지 언제 삽니까? 예? 싸게 예? 잡아야죠. 그래야지 한번 보죠. 그런 거 아닙니까? 도대체 말이죠. 우량 주식은 이럴 때 안 사고 언제 사겠습니까? 그래서 제 소견에는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인가? 시장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요. 바로 기업을 통해서 그 시장을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업 지배 출발지 바로 주식 소유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이 주식을 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폭락 장세는 우량주 매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 바로 축복의 시기입니다. 다만 핵심은 잘못 사면 뒤지는 거니까요. 다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지 뒤지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야 되는 건데 그 잘 산다는 게 자기의 형편에 맞게 그래서 신용거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공매도 이런 것도 하지 말고요. 자기의 형편에 맞게 욕심 부리지 말고 분할해서 그래서 폭락할 때마다 조금씩 사 모으면 됩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그렇습니다. 예? 농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말이죠. 뭐 가장 좋은 거는 현금이 많으면 좋겠죠. 지금 어디까지 이제 빠질지 신나게 이제 구경하고 있는데 예? 결론은 자신 형편에 맞게 서서히 폭락할 때마다 웃으면서 주워 담는 겁니다. 쫄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금 가격, 황금 가격이 지금 폭락한다고 그랬는데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금은 이럴 때 팔지 언제 팔겠습니까? 이런 비상 상황에서 요긴하게 사용하려고 그 황금 사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뒤집어보면 지금 사람들이 돈 되는 거 지금 무조건 갖다 이제 그 팔아제끼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어떨까요? 부동산은 어떨까요? 일단 이거 덩치가 너무 커서 아주 이거 지금 저는 아파트 폭락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놈의 그 아파트는 말이죠. 거래 비용과 보관 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보관 비용이란 대표적인 게 세금 아닙니까? 세금 이외에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죠. 왕창 갖다 매기잖아요. 다 뜯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거래 비용, 보관 비용 너무 높아서요. 거래 없이 가격이 수직 낙하 가능성 배제 못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바이러스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번 주부터는 바이러스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이번 주부터는 이거 분명히 바이러스발 금융위기라고 이렇게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핵심은 이 금융위기는요. 인간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 주요 G7 국가들 거의 매일 공조한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다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부양조치 홍수입니다. 홍수. 그 일일이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든 그 조치는 뭐겠습니까? 신규 자금, 즉 프레시머니, 레버리지에 묶이지 않는 프레시머니를 이 시스템에 주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은 돌게 마련입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그 다른 금융 위기와 구별되는 좀 특징적인 거는 여기에 바이러스가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물에서 돈이 돌아가는 그 경로가 예전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돈은 돌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돈이 돌아가는 경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요, 미국 시장은 우리 이거 한국 주간 시간, 즉 미국의 야간 시간, 야간 선물 하한가 또 봤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매일 상한가 아니면 하한가로 뭐 움직이네요. 그래서 미국 주간 시장 다시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이랬죠. 다우 저점이 18,917까지 밀렸습니다. 그 후에 1000포인트 반등해서 19,904입니다. 예, 뭐 저희 계산법으로는 1000포인트 급등입니다. 결국 다우 2만 선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1333포인트 6.28% 내렸고요. S&P 500 4.82% 내렸고, 나스닥 4.7% 내렸고, 반도체 지수 9.79% 내렸고, 마이크론 5.25% 내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국채 수익률 시장, 국채 시장 주목이 됩니다. 보시면 장기채 위주로 상승을 지속했습니다. 단기물은 말이죠. 지금 기준금리가 제로 근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준금리가 연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거의 레포 자금은 무제한으로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월물, 3월물 이런 것들은 제로 부근에 형성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쟁점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단기물은. 중요한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국들, 즉 프랑스, 호주 뭐 이런데, 일본 이런데 장기채 수익률을 전부 다 폭등하고 있습니다. 며칠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채권가 폭락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상대적으로 지금 채권 보유한 데에서는 이익이 난 상태죠. 이거 그동안 수익률이 사상 최저치로 지금 폭락을 했다가 지금 올라오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이거 지금 수익률 올라온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채권에서 이익이 나 있다고요? 그러면 팔아야죠, 이거. 왜냐하면 주식 쪽에서 빵꾸 났으니까. 그런 걸 그렇게 보입니다. 한편 이익 실현하고요. 한편 돈 되는 거 무조건 팔아치워야 하니까. 금도 팔아치우는데 채권도 빨리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치워야죠. 게다가 채권에서는 이익도 나 있는데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식 쪽으로 가리라고 봅니다. 이거 빵꾸 난 건 메워야 되고요. 물타기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폭락한 우량주 매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 수익률 급등세가 진정되는 거, 이게 일종의 반전의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주목을 합니다. 달러 지수 치솟고 있습니다. 101.22입니다. 원달러 1256원으로 폭등했고요. 원엔 11.63으로 올랐고요. 위안달러도 7.04로 다 폭등입니다. 지금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요, 외국인들 현물 매도세, 여기 주의하실 것은 현물은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생 쪽에서는 아주 강력한 상승 포지션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현물은 계속 팔고, 현물은요, 지난 2월부터 집중적으로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돈이 돌아서, 이거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서만 파는 거 아닐 테고요. 글로벌 지금 하게 다 파는 거 아닙니까? 팔아갖고 그 돈 가지고 이제 갖고 본국으로 돌아가야겠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은 미국 본토 시장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지금 원화 팔아서 달러 매입해야 되니까 미국 갈 때는 달러로 가야 될 테니까 이거 환율 솟아오른다고 봅니다. 근데 돈이 이제 한번 돌고 나면은 그 팔았던 주식 다시 사면 됩니다. 주식은. 예? 지금 폭락에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생 쪽은요, 이미 2월 달에 그 하락 포지션 2월 달에는 현물뿐만 아니라 파생에도 강력한 그 매도 포지션이었습니다. 숏 포지션이었습니다. 하락 포지션. 그러다가 파생은 이제 3월 달에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그래서 달러만 미국만 본다면 한국에서 팔아갖고 미국으로 가야 될 테니까, 주식 매각다금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보내야 할 테니까, 원인은 다양하겠죠. 빵꾸난 거 메꾸고, 물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화 환율, 앞으로도 갑자기 팍 내리기는 힘들지 않을까. 물론 상황 반전이 오면은 반대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겠죠. 이제 주목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루블 환율 7.2% 그야말로 폭등을 해서요. 80.87입니다. 사상 최고치 갱신입니다. 그래서 과연 푸틴이 얼마나 버틸지가 매우 주목됩니다. 예. 브라질도 해알 가치 폭락을 했는데요. 오늘 브라질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유가 WTI 22불, 브렌트 26불입니다. 완전히 WTI가 순식간에 지금 20불이 위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불 꽤 실분했습니다. 예, 20.5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월가의 어떤 천재가 말이죠. 기름값이 마이너스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폭스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야, 그래서요. 저런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천재스럽지 않습니까? 예. 비꼬고 욕하는 게 아니고요.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생각의 폭을 넓혀줬으니까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상상입니다. 어떤 경우에 도대체 자산 가격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는가? 예? 거금을 주고 샀던 그 장롱이나 침대나 냉장고나 테레비 이런 거 버릴 때도 피 같은 내 돈을 또 줘야 합니다. 쓰레기 수거 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자산이 쓰레기가 되면 돈 주고 버려야 합니다. 예? 기름이 언제 쓰레기가 되겠습니까? 네? 기름이 언제 쓰레기가 되겠습니까? 트럼프가 호언장담했죠. 미국 전략 비축유 가득 채워라. 그래서 그 위대한 세일 업계 도와주자. 이런 말 했는데 지금 말이죠. 그 전략 비축유 그거 결국 보관하는 거 아닙니까? 탱크에다가 보관하는 거죠. 그 보관 탱크 다 채워지고 나면은 더 이상 기름을 보관할 곳이 없을 때, 즉 기름을 보관 비용이 더 비싸게 될 때, 이건 뭡니까? 결국 한마디로 본질은 기름이라는 것은 땅 속에 있을 때는 수백 년, 수천 년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데 일단 퍼올렸다 하면은 이거 사용하든가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때부터 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일단 퍼올리면 돈이 발생합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용한다면은 그 비용은 기름값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 팔리면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 보관 비용이 더 비싸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더 이상 기름을 보관할 곳이 없을 때, 기름 보관 비용이 더 비쌀 때,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기름 퍼올리는 시설을 없애버릴 수도 없잖아요. 만약 이거 없애버리면은 다음에 그 복구 비용이 더 많이 들 테니까. 그래서 가격 전쟁의 그 막장 드라마 끝무렵에 기름 사가면 돈 준다는 것이 단기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내가 보관하는 것보다 네가 보관해라는 거 아닙니까? 응? 응?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그 마이너스가 되는 그 전제는 누구도 중간에 항복하지 않고 막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죠. 가격 전쟁이. 그야말로 비이성적 광란의 행진이 오랫동안 계속되어야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말이죠. 러시아가 죽지도 않고 지금 버티는데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지 하여튼 재미있습니다.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이 비이성적인 행위 한마디로 미친 짓 아닙니까? 그게 미친 짓이죠. 비이성적인 행위.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건 어떨까 싶습니다. 농부들한테 지혜를 한 수 배우는 거죠. 농부들한테. 배추밭 갈아 엎어버리잖아요. 예? 배추가 너무 많이 생산이 돼서 가격이 폭락하면 배추밭 그냥 갈아 엎어버리죠. 그리고 빨리 다른 거 심어버리죠. 배추밭 갈아 엎듯이 기름밭 갈아 엎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합의를 해야 됩니다. 사우디하고 러시아 등이 유정을 아예 영구적으로 폐쇄 몇 개를 조치해버린다는 거죠. 생산 감축해봤자 그거 언젠간 다시 상황 바뀌면 퍼 올린다는 거 아니까 시장이 별로 쇼크가 예전보다 못하니까 아예 갈아엎어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미국만 웃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 사우디, 러시아 이렇게 만나기는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판다는데 이라크가 지금 제일 급한 것 같습니다. 오펙 플러스 임시 비상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불타는 기름시장 하여튼 흥미진진하게 보겠습니다. 데이터 보겠습니다. 1번 2월 수출 전년비 마이너스 1% 예상보다 매우 양호한 값입니다. 수출. 수입은 마이너스 14% 해서요. 무역수지 흑자 예상보다 급증을 했습니다. 유럽 주요국들 2월에 자동차 신규 등록 이거 발표됐는데 뭐 당연히 전년비 감소세 이어졌겠죠. 근데 의외인 것이 이제 프랑스가 전월비 크게 증가해서 전년비 감소율이 감소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년비 그 감소율이 이전에는 마이너스 13.4%였다가 이제 마이너스 2.7%가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자동차 신규 등록 감소 추세입니다. 당연하겠죠, 이거. 기름차 시장은 기본적으로 쪼그라든다고 봅니다. 예. 유로존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1.2% 상승해서 변화 없고요. 미국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도 3.74%로 거의 뭐 폭등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반전했습니다. 2월 건축 승인 건수 146만 건으로 예상보다 감소를 했는데 이 값이 평균적으로 한 120만 건 내외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통인데 지금 매우 높은 값입니다. 지금은 주택 착공 건수 159만 건으로 예상보다 높고요. 건축 허가 건수는 마이너스 5.5%로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 건수는 일종의 사전 지표고요. 그러니까 리딩 인디케이터고 착공 건수가 현재 값이죠. 그러니까 허가받고 승인받고 뭐 그 착공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쟁점 보겠습니다. 기사 보시면요. US suspending visa service worldwid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orldwide. 간단하게 원칙적으로 미국 모든 국가 미국 입국 금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나쁜 게 아니고요. 바이러스 확실히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나라가 이렇게 모질게 싸우면 결국 퍼지는 속도 수그러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이러스 잡자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지 이거 뭐 어떤 악재라고 볼 수 없고 호재라고 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새로 알려진 사실을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미 연구진이 이놈의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도 수시간 생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내용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전에 알던 것과는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이고. 이 말은 저 공기 전파 가능성 시사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서 긴장 지수가 좀 높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허접한 WHO, 세계보건기구, 이 허접한 것들이 벌렁거리기를 유치원이나 초등생이나 이런 꼬맹이들한테 또는 청소년들한테는 어떤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WHO가 아무리 허접해도 이런 말은 새겨 들어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어제 한국에서 대구에 있는 그 17살 그 고등학생이겠죠, 고등학생. 그러니까 13일 이번 달 13일 날 멀쩡하게 지발로 숨 쉬면서 병원 갔는데 18일 날 즉 5일 만에 폐렴으로 인한 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폐가 썩어서 숨을 못 쉬어서 죽었다는 겁니다. 기저질환 없는 건강한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심각한 사례이지 않는가, 이거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그 생각이 들어서 그 결과를 이제 그 주목하고 기다리고 뭐 그런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제 핵심은 이 바이러스 퍼지는 거 이거 막는 거 아닙니까? 방역입니다. 이거는 방역이라는 거 이거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 재산 이거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죠.
이게 헌법상 의무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국민은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 머슴들 다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까? 어? 그래갖고 그 마누라들도 폼 잡고 좋은 화장품, 좋은 페인트 사다가 얼굴에 칠할 거고요. 애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학교 다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바이러스 퍼지면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병신될 수 있습니다. 걸려서 나왔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있다고 하잖아요. 폐섬유증이 후유증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이게 병신 아닙니까 이거? 멀쩡하던 폐로 숨을 제대로 못 쉬게 되는 것도 병신 아닙니까? 꼭 뭐 팔다리가 잘려야지 병신 되는 것만 아니잖아요. 어제 보도로는요. 한국을 입국 금지하는 나라가 100개국이 넘었고요. 입국 제한하는 나라 고려하면 사실상 세계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한국 입국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워서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바이러스 막아내기 위해서 국제 공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입국 차단한다는 것은 바이러스 차단하는 겁니다. 바이러스만 차단하는 기술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인간은 바이러스만 차단하는 방법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사람 몸에 붙어서 지금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이동 막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사람을 막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경 차단하는 것은 바이러스 잡기 위한 국제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방역은 국외에서 바이러스 못 들어오게 막은 다음에 즉 해외 차단부터 먼저 해야 되고요. 해외 활짝 열어놓고 국내에서 아무리 막은들 뭐합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덩신짓이죠. 그래서 해외에서 바이러스 못 들어오게 막은 다음에 국내에서 퍼지는 거 막는 겁니다. 이게 방역의 기초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방역학 교과서에 그렇게 안 돼 있으면 그거 틀린 겁니다. 예. 이 판단은 주권자인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천사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아마 방역 교과서도 이렇게 돼 있겠죠. 예,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이러스 발견됐다는 게 뭡니까? 환자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환자를 살려야 하니까 바이러스 죽여야죠. 그 바이러스 죽이는 건 의료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경 차단은 쇄국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 이동을 막아야 하는데 사람 간 접촉을 막아야 하는데 그래야 바이러스 퍼지는 거 막을 수가 있잖아요. 해외 이동 막는 게 바로 국경 차단이잖아요. 국내 이동 막는 것은 셧다운한다, 재택근무한다, 뭐 트럼프 같으면은 10사람 이상 모이지 말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온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 한국은 질본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바이러스 차단하는 건 매우 잘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는 뭐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바이러스 있을 만한 곳 미리 찾아서 샅샅이 먼저 수색해서 그래서 발견되면은 그 발견되는 쪽쪽 지금 잡아 죽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대구 뭐 한사랑 요양병원인가 거기서 집단 발견한 거 이것도 요양병원에 바이러스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환자 신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모든 요양병원 순서대로 착착 전수조사해 나가다가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대량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 미리 전수조사, 예방적 수색작전 철저히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잘했죠 여기서. 이건 뭐 칭찬해야죠. 그래서 국내 방역은 질본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헌신적으로 매우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견된 바이러스는 지금 세계 최고라고 평가되는 그런 의료진들이 또 잡아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분들한테는 헌신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감사해야죠. 또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 특공대 즉 스페셜 포스가 우한 바이러스의 박살 임무 잘 수행하도록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발적으로 협조해 주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다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바이러스 국경 차단을 해야 할 그런 권한을 있는 놈이 국경을 아직도 차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 무슨 새끼한테 말이죠. 그런 권한을 줬는데 그리고 필요한 돈도 다 주고 그러는데 돈도 적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특별 입국 절차라는 거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거 도대체 뭔지 다시 한번 봤다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발열 검사한다고 합니다. 건강질문서 뭐 작성한다고 합니다. 주소 연락처 이런 거 적고요. 그것도 앱에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되지도 않은 쇼질입니까 이거? 아니 바이러스 막으라고 했지 저런 지랄 하라고 했습니까? 저지랄 한다고 바이러스가 막힙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바보입니까 이거? 저것은 결국 바이러스 입국 특별 환영 절차일 뿐입니다. 저거 발열 검사는 효과 없다는 거 초반부터 다 알려져 있고요. 환자 본인도 지가 환자인지도 모르는 그런 무증상 환자가 이놈의 바이러스 특징 아닙니까? 잠복기가 지금 14일이라고 이제 표준적으로 하고 있지만 28일까지도 된다는 그런 어떤 그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염 초기에 바이러스가 왕성하게 뿜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바이러스 꿀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 몸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무슨 질문서에다가 사실대로 작성한다고 해도 어떻게 질문서 작성으로 바이러스가 차단되느냐고요. 네? 입국 후에 수일이 지나서 확진이 되면은 그동안에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다 걸릴 수 있잖아요. 이 가능성을 막는 게 방역 아닙니까? 이 할 일이 지금 머슴이라고요. 저 머슴 새끼라고요. 그렇게 해외에서 들어와서 사람들한테 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나 지자체 즉 방역팀이 역학조사한답시고 완전히 쌩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 한정된 방역 자원을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때문에 환자가 발생하면은 한정된 의료 자원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은 말이죠. 국경만 차단하면은 안 해도 될 짓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결국 그 삽질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결국 소위 말해서 그거 말이죠. 고추병이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전 안내 문자 한번 보십시오. 이거 지금 많이 받으시죠 이거? 예? 어제 마지막에 제가 받은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 어제 마지막에 받은 것만 해도 지금 이게 스크린 하나에 있는 것만 보여드린 겁니다. 앞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해외 입국 바이러스가 2개나 됩니다. 2개. 스페인에서 들어온 바이러스,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바이러스 보이시죠? 여기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것을 짐작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이거 안내해주는 안내 문자 아닙니까? 최근에 이런 해외 바이러스 들어왔다는 문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저에게 왔다면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왔을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일부러 방송 캡처해서 쭉 한번 보시면 말이죠. 간단하게 입국 차단하면 될 것을 왜 해외 바이러스 입국 환영 절차를 유지하는지 이유가 더욱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통계 보시면요. 최근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 계속 늘고 있다는 사실 확인되잖아요. 중공 바이러스는 중공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한국에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에 없었다는 증거 대라고 한다면 참 그런 여자님 남자님은 그래서 마귀 같은 것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사실을 부정하고 거짓을 사실로 뒤집어 씌우도록 내버려 두면은 이 한국이 행복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사진 보시면 미국 뉴욕 맨해튼 다녀오신 한국인이 그 사건입니다. 얼마 전 중공 유학생 강릉 지역에서 확진됐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 입국 절차로는 걸러지지 않는다고요. 해외에서 바이러스가 들락날락 한다고요. 셀 수 없이 많잖아요, 이런 거.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라도 있으면. 그 바이러스 한 마리가 지금 이렇게 퍼져 있다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중공발 입국 금지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모든 국가를 입국 금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입국 금지가 쇄국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하고 협조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입국 금지가 바로 협조하는 겁니다. 바이러스 박멸하기 위해서 국제 공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입국 금지입니다. 호주는 외국인 입국 금지를 넘어서 아예 내국인 출국 금지까지 내렸습니다. 마치 국내에서 모이지 말라, 사회적 거리 두자, 사회적 멈춤을 하자. 이거 국제적 버전이 바로 입국 금지 아닙니까? 예? 입국 금지는 사람 막는 거 아닙니다. 바이러스 막는 겁니다. 모든 국가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조하면서 사회적 멈춤 운동을 지구적으로 시행을 하면은 그래야지 단기간에 잡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이러스 잡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잡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입국 금지해야 하는데 방역을 위해서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 재산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가 입국 금지인데 안 하면 해야 할 의무를 안 하는 거 그게 부작위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퍼뜨리는 행위와 법률적으로 같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겁니다. 입국 금지 안 하는 것은 바이러스 퍼뜨리는 행위와 법률적으로 같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겁니다. 바이러스 퍼져서 사람이 죽었다면 입국 금지 안 한 것이 바이러스 퍼뜨려서 사람을 살해한 행위와 같은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안다니까 물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 살인 행위는 일종의 연속적 범죄 행위로 보입니다. 연속범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최초로 입국 금지를 할 수 있었던 시기, 가령 1월 말이나 2월 초나 그때 중공을 완전히 차단했더라면 한국이 이런 꼴을 났겠습니까? 대만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대만은 우리보다 인구도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의료 시진, 방역 수준이 대만보다 못합니까? 근데 대만 보십시오. 태국 보십시오. 그 당시 우한 춘제 때 우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간 곳이 동남아로 제일 많이 간 곳이 태국, 싱가포르, 대만, 일본 이런 곳이죠. 홍콩 6번째가 한국입니다. 6번째 한국. 이게 한 6,400명 정도 됐다는 거죠. 태국이나 대만에 한국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그곳은 즉각 완전 입국 차단해버렸죠. 태국 인구 한국보다 많습니다. 대만은 한국보다 인구 절반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그 숫자하고 우리 숫자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의료 수준, 방역 수준이 태국이나 대만보다 못합니까? 이거는 강력하게 초기에 입국 금지 안 했기 때문에 중공 우한 바이러스가 무차별로 그냥 막 들어왔다. 그 결과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연속 범죄 행위라고 보여지는 그런 근거는 1월 말, 2월 초 그때 입국 금지 바로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그때부터 살인 행위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부작위 살인 행위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계속 사람 죽이고 있다고요. 이제는 중공이라는 특정한 국가를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바이러스 창구란 모든 국가는 다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입국 차단했다면 오늘 이후로는 살인 행위는 스톱되겠죠. 그러나 어제까지는 살인 행위 계속했다는 겁니다. 한 건인지 두 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좀 궁금한데 궁금하면 법원에 물어봐야죠. 법원이 안다니까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바이러스는 결국 잡힐 겁니다. 저거. 아니면 인류가 멸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잡힌 후에는 이번에 이 한국 바이러스 재난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러한 쟁점을 주위 사람들과 토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총선이 피고인들 도피처입니까? 비례대표가 피고인들 도피처입니까? 그것도 말이죠. 울산시장 부정선거라는 이거 완전히 역대급 부정선거인데 이건 3.15 부정선거를 완전히 능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완전히 청와대가 범죄의 소굴이 돼버렸잖아요.
그 악의 소굴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저런 짓 하라고 세금 냈습니까? 그 핵심 실세라고 하던 그런 것들이 지금 대거 공천을 받아갖고 그것도 이 총선에 나서고 있는 이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국이 됐습니다. 예? 멋진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무관심하게 내버려 둬야 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마치려고 했는데 사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마치려고 했는데 봤더니 혹시나 해서 한번 봤더니 미국 선물 가격 대부분 뭐 회복된 것 같습니다. 예, 뭐 찔끔 내렸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